안녕하세요. 스타킹의 날씨를 알려드리는 종목 기상캐스터 수지입니다. 목요일장에서 눈에 띄었던 주요 업종의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로봇 업종은 맑은 하늘을 보여줬고요. 반도체 업종에는 구름이 다소 끼어 있었습니다. 먼저 로봇 업종의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농슬라로 불리던 대동이 올해 초에 로봇 산업에 진출을 했는데요. 사업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포스코와의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나왔습니다. 포스코의 제철소 내에서 특수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할 로봇을 공급하겠다고 했는데요. 내년에는 가느닝용과 또 자재 운송용 로봇을 출시하겠다는 계획까지 밝혔습니다. 이렇게 포스코와의 공급 계약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동의 그룹주는 일제히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반도체 주에는 구름이 끼어 있었는데요.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뚜렷한 상승세를 보여주던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간밤에는 3%에 가까운 급락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동안 상승에 따른 피로감을 덜어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엔비디아는 장중에는 가까운 급락세를 보여줬지만 하지만 장 마감 이후 나온 실적이 예상보다 좋아서 시간의 거래에서는 4%에 가까운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미국발 찬바람이 그대로 불어들면서 오늘 국내 반도체 주도 섹터 내에서 엇갈린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CXL과 같은 추가 상승이 가능한 종목들은 강세를 보였던 반면 일부 종목 등은 또 약세를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에서 눈에 띄었던 두 가지 업종의 날씨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내일은 스타킹 목요일 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일 목요일 저희와 함께해 주신 두 분입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글로벌 파트너스 이성훈 이사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목요일 팀이 지금 네. 순위권에는 지금 없습니다. 예. 안타깝다는 말은 먼저 드리겠고, 예. 뭐 김민수 대표님, 알겠습니다. 비밀로 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요 이거. 이 말을 해버려가지고. 자, 8위에 지금 펜 엔터테인먼트가 이성훈 이사님의 종목인데, 근데 이 종목 사실 그 연말로 가면 콘텐츠 관련 주식들이 큰 상승세를 보인다, 괜찮은 좋은 반응을 보인다라고 해서 저희 순위권에 들어왔다가 약간 좀 뒤로 밀려 있는 상태인데, 약간 좀 뭐랄까 서운한 느낌? 예, 이거 좀 더 갔으면 좋았을 뻔했는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성훈 이사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좀 2% 조금 부족했죠. 흐름이, 2% 부족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뭐 오늘 종목으로 또 메우는 걸로. 2% 이거 오늘 종목으로 2% 상승을 생각나시는 겁니까? 오늘 종목으로 모든 지금까지의 쌓였던 제 내일 하루인데요? 에너지를 모으시네요. 예. 오늘 일을 갈고 왔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원기옥을 모으고 오셨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종목 그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의 그 종목을 보니까 됐습니다. 잘 보고 있는데요. 아니 그래도 중위권에 있습니다. BNC 미디어. 예? BNC 미디어가 BNC 미디어. 중위권에 있습니다. 11월 본인이 안으로. 가져오신 종목인지도 모르셨어요? BNC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군요. 영어를 못 읽었어? 예. 네네네. 12월 안으로 예. 조금씩 넘어갑니다. 어떤 호재가 좀 있는 겁니까? 빠진 게 좀 이상했어요. 원래 이게 뭐 자세한 얘기는 좀 그렇고 네네. 자세한 얘기를 뭘 그래요? 종목 설명을 해주시는 게 맞죠? 이 구차한 변명일 것 같아가지고 이거 종목 설명해 주시는 방송입니다. 어차피 변명일 거 아닙니까? 변명일까봐. 저희 레몬 리서치는 제가 아니라도 그러네요. 뭔가 저 만족합니다. 이번 이상엽 이사님이 1등을 해서 네네네. 어떤 종목을 2개나 올려주셨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러면 아주 좋습니다. 6위에 있는 거 이름을 살짝 바꿔드릴까요? 김민수 대표님. 가서 얘기를 해보고요. 이사, 네네네. 우리 하나만 바꾸자. 허락을 해놓고 예. 창피해서 안 되겠더라고요. 어쨌든 1월 달은 조금 분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진짜 같은 회사 이사님이 1위와 그렇죠. 6위에 좀 맞아요. 됐으니까 이런 점은 굉장히 좀 고무적이었다. 고무적이다. 같이 좀 의견을 나눠주셨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내일 하루 남았거든요. 과연 12월 스타킹은 어떤 종목을 차지하게 될지, 그리고 마지막에 과연 대반전이 일어날 수 있을지 진짜. 예. 자, 오늘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기상캐스터 수지 씨, 오늘 종목 뭡니까? 수지 씨? 네, 목요일 팀의 12월 내일은 스타킹 마지막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김민수 대표님은 이스트소프트 준비해 주셨고요. 오늘은 0.58%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성웅 이사님은 현대오토에버 준비해 주셨고요. 6.56% 급등 마감했습니다. 먼저 김민수 대표님의 이스트소프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알집과 알약으로 잘 알려진 1세대 사이버 보안 기업인 이스트소프트가 이제는 인공지능 전문 기업으로 거듭이 나고 있습니다. AI 열풍 속에서 새로운 비즈니스가 지속되면서 AI의 파급 효과에 계속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주력 사업으로는 AI 휴먼을 삼고 있습니다. 옆에 이미지도 AI로 만든 가상 인간인데요. 이렇게 자연스러운 인간을 토대로 계속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꾸준히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기업과도 협업하고 있는 이스트소프트인데요. 주가 전망은 어떨지 김민수 대표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김민수 대표님이 가져오신 종목은 이스트소프트인데요. 사실 이스트소프트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우리 컴퓨터에 다 사용하셨을 거예요. 맞아요. 뭐 알집, 예. 그 알약. 뭐, 알약. 예, 알약. 알약이라고 하시군요. 예. 알약. 알집. 뭐 이렇게 파일을 푸는 용도로도 맞아요. 많이 압축 사용하고 풀기도 하고. 그랬었던 예. 기억이 많으실 겁니다. 근데 이 회사가 AI로 대전환을 지금 시도 중이다라고 이야기도 저도 좀 듣고 있었거든요. 이 종목을 가져오셨는데 이스트소프트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주식의 아이디어는 주변에서 우리가 많이 쓰는 거에서 그렇죠. 많이 네. 써야죠. 예.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게 이제 알툴즈라고 하는 이 말씀하셨. 근데 발음들이 왜 그러세요?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집 뭐 네. 알약. 예. 예. 좀 세게 발음해야지 잘 들리신다고 그래가지고. 아 그렇군요. 예. 네. 알약. 세게. 예. 네. 일단 그래서 자장면 드실래요? 뭐 이렇게 해야 되나요? 자장면. 예. 이스트 소프트. 예, 그렇습니다. 소프트. 네네. 그래서 일단 알툴즈 외에 또 저희가 많이 쓰는 것 중에서 PC 뭐 잘못 깔면 확 뜨는 게 줌닷컴. 그렇죠. 저는 왜 그게 항상 시작 페이지로 돼 있죠? 그거 시작 페이지로 체크해놓고 이제 확인을 눌러서 그래요. 아 그래서 그런 건가요? 예. 네. 뭘 여태까지 보셨던 거예요? PC야 미안해. 예. 네. 어차피 다 그게 깔려있더라고요. 모든 컴퓨터가. 그래요? 예. 그렇죠. 제가 쓰는 건 다 줌닷컴으로 돼 있어요. 맞아요. 이상하다. 예. 줌닷컴으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스트소프트에서 한 겁니까? 하는 겁니다. 예. 거기서 하는 거고 게다가 뭐 게임도 있는데 게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네네. 원래 유명한 거 아니다 보니까요. 네네. 카발 유행한데요. 예. 아니 지금 안 하니까요. 제가 안 하면 안 유명. 예, 예. 그래서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 뭐 게임이나 아니면 또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강자로 볼 수 있는데 네. AI 쪽으로 넘어갑니다. AI 사업에 거의 전력을 다하는 것 같아요. 요즘 분위기를 봐서는. 그렇습니다. 네네. 아마 우리 황윤희 선생님께서도 네네네. 네, 아주 조예가 깊으신 그렇죠. 가끔 뵙습니다. 유튜브 타고 가다 보면은 맞아요. 출연하시더라고요. AI 황현이가 나타나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되게 획기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원고만 쓰면은 AI가 알아서 다 똑같이 하는데 그렇죠. 예, 아주 20년 전에 황현희시더라고요. 그래요? 아주 제가 아는 예. 그분이 아니세요. 외모나 이런 동안이구나. 쪽이 굉장히 이제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이스트소프트 쪽에다 얘기를 해놔가지고 이거 딜을 했구나. 예. 아니 방송에서 이제 뭐 기사가 다 났으니까 다 이제 말씀드리는데 예, 예. 이스트소프트사와 협업을 해서 AI 휴먼을 만들었거든요. 예. 네네네. 기술이 떨어지는데요. 사람을 그렇게 왜곡을 합니까? 정확하게 표현을 한 거죠. 예.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 소송 들어갈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아 그렇군요. 예. 네. 거기다가 이 회사가 드립을 안 던져요. 오. 제가 아는 황현희 씨는 드립을 잘 던지시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 드립도 네. 사실 글로 넣어야 되거든요. 글로. 근데 너무 정자로 말하는 캐릭터다 보니까 감정이 안 살려고. 감정이 안 살아서. 뭐 예를 들어 제 유행어를 뭐 조사하면 다 나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조사하면 다 나와. 더 재밌는데? 네. 왜 이래 아마추어 같이 더 재밌는데? 왜 이러는 걸까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거는 아무래도 좀 보완이 되어가는 이제 그러네. 과정이지 않을까? 뭐 그런 감정이 생각도. 실린 AI.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녹음 파일을 넣는 그 기술도 네. 보완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잘하시니까 제 네. 종목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저도 뭐 자세하게 공부하고 있어서. 예.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 쪽에서 AI 휴먼이 이제 또 저희 어떻게 보면 이제 다 저희 앵커님들을 대체시킨다. 이제 그럴 수도 이러면서 있어요. 네. 위협감이 상당히 높죠. 근데 이런 쪽에서 나왔을 때 이게 어디에 쓰냐면 마이크로소프트랑 맞아요. 손을 잡았습니다. 음.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랑 비전 얼라이언스 쪽에 가입이 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AI 관련된 휴먼을 어디 쓰느냐. 근데 AI 휴먼 관련돼서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참여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업체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팀즈라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제 팀즈라고 있어서 거기서 화상 회의하고 또 메신저 보내고 하는데 거기에 AI 휴먼을 써서 같이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거기서 이제 제가 클릭해서 황연히 하게 되면 바로 딱 뜨면서 AI가 나와서 조사하면 다 나와 이거 하는 거죠. 네네. 거기서 이제 제가 글로 이제 채팅창을 치면 그 친구가 이제 AI가 말을 하는 거죠. 아 네. 그렇게 되는 거네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봤을 때 그래도 마이크로소프트인데 음. 그래서 결과가 내년 초에 한번 나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럼 보통 이제 1월 효과와 감안해서 나오는 변화가 나온다 그러면 소프트웨어 업체, AI 업체는
한 번쯤 또 시세가 나가 있다. 그런 쪽인데 잘 보니까 1월이네요. 자세히 좀 봐주세요. 예. 지금까지 보니까 1월이에요. 예. 그거 이제 보셨어요? 아니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애플을 따라잡는다 시가총액으로 그 정도로 엄청나게 상승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올 한해는. 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주가가 움직일 때마다 이스트 소프트도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긴 했었어요. 살짝 툭툭 움직이더라고요. 그렇죠. 조금씩 이제 받아치면서 올라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런 발표들이 확정이 되면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근데 1월이네요. 네, 1월이네요. 예, 1월이로. 그리고 또 게다가 지금까지 제가 좀 뜬 종목들을 하다 보니까 다 폭망 하다 보니까 이번엔 제자리를 찾아가야겠다. 그래서 눌린 쪽을 보고 거기다 1월 달을 지금 당장이 아니라도 어차피 스타킹이 잘리지 않으면 1월 달도 제가 할 거 아닙니까? 아, 그럼요. 아이고 아까워 12월 달에 했네 뭐 이러면서 또 이건 할 수 있으니까. 네. 이번 주 순위를 보니까 잘릴 수도 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중간만 가자.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스트 소프트는 이런 1월 달에 좋은 호재가 나온다면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네. 그때 또 이제 갤럭시 S24가 네. 나오기 시작하면서 또 AI가 탑재된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텐데 그렇죠. 좀 관련된 소프트웨어 뭐 있나라고 탐구하면서 그때도 한 번씩 움직일 수 있겠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보통 1월 달에 또 많이 움직입니다. 그렇죠, 1월 그렇죠. 효과와 함께요. 네네. 그래서 그것까지 노린다. 그러면 한번 기다렸다가 중간에서 덥석 잡았다가 올라가면 놔주고 이런 현상을 한번 매매로 연결시키자 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희 김윤 대표님이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네. 이 순위에 연연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예, 나는 이미 대표고 네, 약간 이렇게 좀 방송을 좀 즐기면서 그렇죠. 하고 있다라는 좀 이 예. 향도 좀 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종목들을 가져오신다는 게 참 좋거든요. 왜냐면 우리 안목을 다른 안목들 하나하나 좀 짚어주실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순위가 예, 없어. 없습니다. 순위에 지금 전혀 없어가지고 좀 말씀을 한번 좀 어떻게든 포장지를 잘 싸가지고 그렇죠. 포장을 해서 넘겨드리고 있습니다. 예, 다음 달에 다시 되게 한번 감사하긴 봐야 한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성훈 기사님 이 종목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이스트 소프트가 야 그래도 이거 마이크로소프트랑 좋은 계약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 O 들어주시면 되고 에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별 영향이 없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면 X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자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오! 이성훈 기사님도 너무 착하셔서 예. 사실 X를 들은 걸 한 번도 좀 본 적이 진짜요? 없어요. 예. 전 냉정합니다. 아 냉정합니까? 네, 냉정한데 이게 1월 딱 짚어주셨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CES 있고, 그다음에 시장이 이제 뭐 하드웨어 뭐 주가들 떴으니까. 우리가 소프트웨어 CES를 잠깐 잊고 있었네요. 네, 맞아요. CES 그렇습니다. 봐야죠. 네네. 예. 그렇다 보니까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는 MS와 함께 이제 상승의 파도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네네. CES에서 아무래도 신기술들이 많이 나온다면 이런 소프트 관련 회사들이라든가 무슨 기술주 관련들 회사는 엄청나게 좀 상승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같이 모멘텀이 좀 만들어진다면.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AI 부분도 있고 자율주행 부분도 자율주행. 네, 함께 대표적으로 다뤄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이스트 소프트 이런 종목도 있지만 뭐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도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니 제가 안 그래도 그 과학 전문가분들이랑 좀 만나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 한번 했었거든요. 과학 전문가요? 자율주행이 90%까지 다 거의 다 모든 자동차가 90%까지 올라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래요? 요 10%를 채우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서 예상보다는 그렇게 빠르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 이번 CES에서 뭔가 신기술이 나올 거라고 보고 계십니까? 이성 기사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기존의 기술들은 준비가 돼 있는데 우리가 주가랑 연결을 해보자고요. 네네네. 주가랑 연결해서 필요한 거는 우리의 목적이죠, 그게. 네, 네. 보험 부분의 해소입니다. 보험의 해소. 네, 예, 예. 차량에게 전가하는지 아니면 이거를 통신하는 업체한테 전가하는지 뭐 소프트웨어 업체한테 전가하는지 그 부분이 결정되면 네. 뭐 자율주행 부분 같은 경우에 주가 반응은 격렬하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법 제정이 된다든가 네, 그렇습니다. 법이 통과가 돼서 이게 만들어진다면 거기에 따른 수혜 종목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네. 보시는 거군요. 그런 약간 기술적인 면도 있지만 다른 쪽도 한번 좀 보고 있어야 된다라고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김윤수 대표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종목 목표가 이제 12월 마지막이니까 목표가 좀 크게 좀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크게 얘기하라고요. 네. 목표가는 이거 진짜 공수막 당하는 줄 알았어요 지금. 예. 즐길 때 즐겨야죠. 12월의 마지막이니까.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 있는 녀석아 이럴 뻔했네요. 저도 모르게. 예. 목표가가 어떻게 됩니까? 네, 목표가는 일단 지난번에 나왔던 이제 한 번씩 시도했다가 내려왔던 네네. 가격대까지 보면 17,000원대 정도로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12,800원. 네, 또 박스권 이탈하게 되면 다시 보자. 이런 마인드로
바라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데 과연 목표가를 뚫어낼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됐습니다. 정진우 씨, 네. 어떻게 이스트 스포츠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고 계십니까? 예전에 많이 쓰셨잖아요. 예, 일단 한번 잘 결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정 한번 해볼까요? 예. 자,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패스. 자, 매수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저는 패스할게요. 오, 예, 제가 사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좀 연관성이 있어가지고 예. 저는 그냥 패스하고 그렇죠. 이건 선택은 정진우 씨에게 넘길게요. 예, 제가 매수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뭡니까? 황현 씨가 움직인다는 거는 뭔가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황현 씨 움직임대로 움직이겠습니다. 저를 따라가시겠습니까? 예. 제가 그만두면 그만둡니까? 일단 올라가는 거 보고.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상황 보면서 이스트 소프트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종목 계산캐스터 수지 씨 다음 종목 뭡니까? 네, 이성웅 이사님의 현대 오토웨버 살펴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이 차에도 결합되면서 차도 조금씩 더 스마트해지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 역시 소프트웨어에 집중하면서 자율주행을 좀 더 고도화하고 있는데요. 현대 오토웨버는 현대차 그룹 내에서 유일한 소프트웨어 계열사입니다. 인프라 구축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 사업과 또 스마트 팩토리 사업에도 집중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또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 수혜를 그대로 받을 수 있을지 이성웅 이사님께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성웅 이사님께서 자율주행에 뭐랄까 밑밥을 던져놓은 이유가 있었네요. 그렇죠. 오늘 가져다 오신 종목이 왜 갑자기 자율주행 얘기를 하시지? 야. 신기스 얘기하다가 예. 했는데 오늘 가져오신 종목이 자율주행 관련 종목입니다. 현대 오토웨버 어떤 종목인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뭐 기업에서 대기업이 사업을 진행할 때는 뭐 물류라든지 아니면은 제품이라든지 내부에서 소유하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뭐 네. SI 업체라고 하죠. 그런 기업 같은 경우는 매출의 성장 같은 경우는 보통 한 뭐 연간 10% 정도 나타나는데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한 자릿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거래법상으로 뭐 특정 영업이익률이나 매출을 넘을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대 오토웨버 같은 경우는 내부의 그런 거래 외에도 우리가 이제는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부분이 시장에서 부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소프트웨어만 갖고 있다고 해서 주가 같은 경우는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현대차 그룹이 매년이나 매해 때 주가가 오를 때 특성이 신차를 발표했을 때. 그렇군요. 신차 발표. 네, 뭐 지금 신첩 발표 좀 소식들이 좀 들려오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오.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가 조지아 공장에서 전기차를 100만 대 만들 예정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본격적으로 북미 시장 타겟으로 해서 우리가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겠다라는 목표로 내년은 한 해를 보낼 것 같고요. 야, 그러면은 생각해 보면 인플레이션 방지법 때문에도 미국 공장에서 만들어야 네. 뭐 수혜를 좀 얻을 수 있잖아요. 보조금이라든가 네, 그런 걸 좀 노린 걸 수도 있겠네요. 네, 그 다 계획이 있는 것 네네. 같습니다. 역시 계획이 대기업은 다 계획이 오. 있죠. 예. 다 계획이 있는 것 네. 같더라고요. 정신수만 빼고 뭐 다 계획은 있죠. 예. 제가요.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런 것처럼 이제 뭐 여기에서 생산을 해주는 구조인데 그러면 현대오토웨버에게 좋은 건 뭘까? 뭘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무슨 수혜가 있을까? 2025년에 현대차는 계획을 이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2023년 말 현대오토웨버 기업 설명회에서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차량으로 모든 걸 대체하겠다. 2025년 우리가 생산하는 전 차량을 네네네. 그러면 이 소프트웨어를 현대오토웨버가 만듭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 그냥 매출이랑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보통 한 3조 정도의 매출이 나오는데 이제 한 2030년까지 5조 이상 네.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기본적으로 딱 숫자가 나오는 그렇다면 네. 현대차에서 나오는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이 회사와 관련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네네. 그런 과정에서 실적이 올라갈 수 있겠고 그다음에 핵심은 최근에 주가들이 보면은 뭐 에코프로 머티라든지 아니면은 뭐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네네네. 그다음에 종목들 같은 경우가 여기에서 왜 더 상승하지? 라고 생각할 만한 종목들이 막 올라요. 네네네. 이게 이 가치보다 더 오르는 그런 특성이 있는데 2월에 MSCI 지수 편입과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강합니다. 네. 오늘 뭐 20% 이상 오른 뭐 알테오젠 이런 종목도 있고요. 현대오토웨버가 여기에서 주가가 11% 오르면 2월에 MSCI 편입에 가능합니다. 편입이 될 수 있군요. 네. 11%. 요즘 딱 트렌드에도 뭐 사업 부분도 있겠지만은 주가적인 측면에서 딱 트렌드에도 맞는 10% 오르는 거는 쉬운 일이잖아요. 저는 당연히 현대가 앞에 있어가지고 네. 여기 편입되어 있었는 줄 알았어요. 네네. 근데 아직 안 되어 있었던 거군요. 네, MSCI 지수에 편입되지 않았는데 10% 이상만 오르면 됩니다.
10%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건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그럼 주가도 빠지고, 예, 돈도 빠지고. 오를 수도 있지만 떨어질 수도 있는 거라 예. 사실 이거 세상 그렇죠. 일이라는 건 모르는 거예요. 예, 네. 세상 일은 모르잖아요, 사실. 네. 예, 예. 알겠습니다. 계속 말씀해 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일 수 있고 이 수급의 키는 연기금 수급입니다. 최근에 이제 들어오고 있는 연기금 수급들, 패시브 수급 이런 부분을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내년 초 CES 핵심은 자율주행 발표. 그렇죠. 여기에 현대오토에버 현대가 같은 발표요? 경우에 예. 관련된 회사가 나갑니다. 어떤 회사가 나옵니까? 포디투다. 그게 어떤 회사죠? 네, 이게 자율주행과 관련된 네네. 그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쪽인데 네. 현대오토에버랑은 겹치지는 않은데 이번에 인수를 했죠. 음. 네, 그렇다 보니까 여기와 시너지를 내는 부분, 현대오토에버는 소프트웨어라고 하면은 이쪽은 이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기술이 접목된 기업. 네네네. 그렇다 보니 좀 홍보 효과까지 함께 있을 수 있는 네. 그런 기업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현대차에서 좀 자체적으로 만든 자율주행에 대한 뭔가 CES에서 엄청난 발표가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고 계십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저는 있을 거라 봅니다. 있을 거라고 있을 거라고. 예. 너무 그냥 예상 아닙니까? 뭔가 좀 구체적인 뭐 실사를 다녀오셨다든가. 네. 뭐 혹시 그런 것도 있나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예. 레벨 3 자율주행 우리가 손을 놓고 60km 이상 달릴 수 있는 그렇죠.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현대차가 올해 연말에 발표 예정이었는데 원래 시행한다고 했었죠. 테슬라도 그렇고. 연기를 했습니다. 네, 연기했죠. 다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게 CES다. 네, 그 시기에 맞춰서 이제 전기차 100만 대 출시와 함께 자율주행에 대해서 우리는 준비가 돼 있다. 시기를 맞추기 위한. 네, 오. 딱 그 그림 퍼즐이 맞춰지는 거죠. 네. 정말 그 무속인들이 많이 하는 말이시죠. 네가 모르는 뭔가가 있어. 믿게 돼요, 근데 저는 지금 자꾸. 아니 근데 예. 합리적인 의심이 맞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왜냐면 예. 그 레벨 3를 원래 올해 발표했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올해 그래 시행한다라고 했었는데 올해 나오는 차부터 다 는다고 했었는데 이게 좀 뒤로 미뤄지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10% 부분을 채우기가 10%나? 굉장히 좀 까다롭고 뭐 법 제정이라든가 뭐 도로교통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많이 좀 어려워한다라고 좀 이야기가 있어서 약간 좀 다 뒤로 미뤘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발표가 될지는 CES에서 확인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 점에 대해서 김민수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무슨 CES에서 그런 걸 발표해요라고 생각하시면 X 드시면 되고요. 뭐 그 정도, 예, 그 정도 네가 모르는 뭔가가 있어. 그죠. 황현희 MC 네가 모르는 뭔가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연?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못 들겠습니다. 왜요? 네. 가지고 계십니까 이 종목? 예. 그렇죠. 그냥 포기하겠습니다. 계시는구나. 예. 그럼 모든 설명이 다 된 거네요. 그렇죠. 김민수 이거는- 대표님이 가지고 계신 거면은 그렇군요. 뭐 시청자 여러분들 뭐 느낌 보시죠. 예. 근데 예전에 갖고 있다가 네네네. 갔다가 지금 굴곡이 좀 있습니다. 이게 네네. 그러니까요. 그거 있다가 이제 다시 일어나서 이거 한숨 돌리는 정도. 음.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의견은 그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아니 근데 요즘에 이제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거 확실히 현대차의 주가와 연동돼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러시아 공장 관련해서도 좀 연관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분위기는? 그 부분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금리 내려가는 부분, 네네네. 그러니까 대출 금리 내려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100만 대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이거를 네. 팔아주는 단계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점유율을 가져갈 거고 단가 얼마 딱 이렇게 정해지면은 이제 그 점유율을 가져오는 단계에서 현대차 같은 경우도 그렇군요. 네. 주가가 좋을 수 있죠. 그렇죠. 현대차가 그렇죠. 제가 좀 계속 현대차 주가를 보면서 좀 이 가격이 맞나?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약간 좀 저평가 받고 있다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했는데 오늘 또확 올랐을 때. 네, 요즘 이렇게 좀 주가가 반영이 되고 있다. 그다음에 현대 관련주, 이 자동차 부품 관련주도 같이 좀 올라오고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선택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손절가 들어야겠네요. 목표가, 손절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뭐 최근에 주가 상승이 있기는 했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10% 이상만 더 오르면 됩니다. 그랬을 때는 괴물의 수급이 들어오는 또 갑자기 또 괴물이 나타납니까? 네, 괴물의 수급이 들어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괴물의 목표가는 우선은 전고점 부근 26만 원을 제시를 하고요. 26만 원. 네, 손절가는 15만 원인데 이 가격은 이제 하락을 했을 때 추세가 깨지는 가격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저의 예상은 손절가보다는 목표가에 도달이 빠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을 정확히 보면 네가 모르는 괴물이 나타날 수 있다. 괴물이 나타날 수 이렇게 있으니까. 정리를 괴물 해볼 수가 수급. 있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정 마음 네, 먹으셨습니까? 먹었습니다.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매수. 예, 매수하는 이거는 매수해야죠. 거였습니다. 예. 김민수 대표님도 가지고 계시다면. 예, 제가 이거는 매수해야죠. 예. 황현희 씨 거라고요. 황현희 씨는 김민수 대표님 거란데요.
아, 그럼 서로의 거를 네, 하네요. 서로의 것을, 아, 네, 보기가 품앗이했습니다. 좋네요. 연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도 봐야겠죠.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가져와신 이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고, 자, 정준영 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세요. 예, 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저는 잠시 후에 황스타그램으로 찾아뵙겠습니다.